자, 오강현 김포시 부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뭐 요즘 더 바빠지셨죠? 네, 바쁩니다. 예, 아니 근데 또 막 성명서도 내시고 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김포시장은 굉장히 또 활발하게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서울 편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부의장께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일단 지난 화요일부터 설명회를 주민들과 예. 이제 시장은 하고 있고 저희가 수요일 날 시장과 첫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그 전날 바로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화요일 날. 예, 그다음에 수요일 날 시장과 대면해서 처음으로 서울 편입이라고 한 네 글자를 예. 직접 시장의 입으로 듣게 예. 되는 첫 시간이었었는데요. 예, 그때 대응이 저는 뭐 집행부가 너무나 준비가 부족하고 예, 예, 달랑 4장짜리 페이퍼를 제출하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 네네네. 너무 이게 저는 이제 소통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예, 주민들과의 설명도 그렇지만 예. 시의회는 주민들의 대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대기관인데 이렇게 김포시 의회 의원 간담회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만 예, 예. 한 4페이지 정도의 간략하게 예. 그렇게 제시가 돼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질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예, 예. 그 실제로 김포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언론 보도를 이렇게 보면은요. 네. 뭐 부의장께서도 보시겠습니다만 처음에 이거를 던졌을 때보다 지금 뭐 여론조사도 나오고 막 이런 평가를 보니까 전국적인 민심이나 여론은 이 김포 서울 편입이라는 게 너무 급작스럽게 급조된 정책인데다가 뭐 공론 여론 이런 거 없이 김포시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네. 국민의힘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이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시장은 계속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간담회 설명 자료로 따지자면? 네, 그 시장은 이거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협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박진호 예. 위원장이 있고 그다음 홍철호 전 국회의원, 예, 예, 예. 갑과 을 두 지역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민들 만날 때마다 말씀을 하고 있고 예. 서울 편입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 주민들에게 저는 찬성이냐 반대냐를 이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언론지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쪽 선출직 위원들이 저희 선출직들에게 물어봅니다. 예. 찬성이냐 반대냐 예. 라고. 저는 이 상황을 좀 찍기를 하는 거 아니냐. 예, 예. 중고등학생들 시험 볼 때 찍기 하잖아요. 예, 예. 이게 뭔가 자료를 주고 예. 충분하게 숙고를 해야 되는데 김포의 운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는 것인데 이걸 짧은 시간에 정보 없이 이렇게 예. 찍기를 강요하는 이런 여론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시장이 예. 또 주민들한테 이렇게 예. 갑작스럽게 뭔가 찬성과 반대를 요구하고 있거나 그런 네. 여론을 만들고 있는 것은 예.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도 일정하게 시간을 갖고서 자료를 갖고서 공부를 하잖아요. 정답을 골라내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김포시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차분하게 절차 과정을 지켜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대응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아마 오늘 가장 포커스가 많이 잡힐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이제 김포시 의회에 있는 많은 이제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오강현 부의장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 로드맵이 딱 정해져 있으실 텐데 일단 좀 계획부터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십니까? 일단 11월 24일 날 이제 정례회가 있습니다. 예, 예. 정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5분 발언이라든가 시정지를 할 수 있어요. 예, 예. 시장을 이제 출석시켜 놓고 예. 당연히 이제 마지막 정례이기 때문에 올해의 예산에 대한 심사도 하고 예. 그다음에 시정지라든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장을 출석시켜 놓고서 이분에 대한 예. 강한 질타를 할 것이고요. 예. 핵심적인 건 졸속 행정이잖아요. 예. 이렇게 JTBC에서 보도됐던 것처럼 예. 검토 보고서 한 장 없단 말이죠. 외부에 네, 네. 뭐 내부적으로 있다라고 하는데 외부에 뭔가 발표할 만한 그런 근사한 뭔가 계획서가 예. 또 용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또 저희들한테도 자료가 부실하게 직접 이제 대면에서 첫 만남을 했는데 부실했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졸속 행정에 대해서 시장에게 직접 물어볼 생각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제 시민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예.
만나서 직접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강의도 좀 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만나서 이게 찬성과 반대를 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가 예.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지를 예.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사실 교통 문제가 좀 제대로 해결되면 사실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목을 많이 받을수록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김포의 교통이 이렇게 열악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좀 부각이 돼가지고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만 아무튼 김포 서울시 편입 이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 교통 문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서울시 편입이 당론이고 네. 민주당은 5호선 확정하고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한다. 네. 뭐가 먼저여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5호선에 대한 노선이 확정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가적인 재난의 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매일같이 실신 환자들이 생기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예타 면제를 통해서 예타 면제를 하게 되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단축이 됩니다. 예. 보편적으로 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예. 2년 정도 단축이 되는 이런 예타 면제가 빨리 저희 당에서는 당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 예. 그래서 국힘당에서 이제 응해야 될 것이고요. 예. 정말로 김포 시민들의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중앙당에서는 국힘당에서는 이걸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예. 바로 국회에 통과를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려서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뭐 인터뷰는 많이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김포 시민들이 이제 네. 김포 골드라인이나 뭐 그런 부분은 실제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 우리 부의장께서 전해주시는 건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다르다는 얘기는 좀 더 뭐 이제 가까이서 들으시다 보니까 민심을 교통 문제가 저번에도 나와주셔가지고 설명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 김포 골드라인 뭐가 문제고 얼마나 혼잡하고 실제로 김포 골드라인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역시도 상황이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김포에서 뭐 김포 지도가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예.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좀 손잡이가 있고 예, 예. 그 전부 다 김포 시민들이 50만 시민들이 나가는 출구라고 할 수 있는 게 서울로 갈 수 있는 게 예. 되게 좁아요. 좁은 곳에 골드라인이 지하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486도와 그다음에 한강로가 있어요. 한강로에서 예. 올림픽대로 직결되는 곳이 있는데 네. 도로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10년 전에 21만 명이었으니까 예. 23만 명 이렇게 21만 명, 23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근데 지금 배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네. 자동차가 한 가구에 뭐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교통량도 인구 증가와 함께 비례해서 차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도로는 예전 그대로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두량짜리 지하철 같은 경우는 285%의 혼잡률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상과 지하가 풀로 다 채워져 있다. 그래서 예. 정체 현상이 아침에 출근 시간에 7시 반부터 8시 반에 피크죠. 예. 저녁 때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오고 가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체가 심각하고 또 이제 김포에는 27개의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대교가 있는데 네네네네. 일산대교가 유명하잖아요. 일산대교 유명하죠. 예. 일산대교는 근데 유일하게 예. 27개 중에서 유료로 이제 1,200원씩 왕복 예. 2,400원이죠. 네네. 4개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어요. 예. 유료로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통량에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더 심각한 것은 2035년 되면 73만 8천 명이 됩니다. 지금 50만 대도시가 됐으니까 25만 명 정도가 또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현재 상황에서 교통에 대한 대책들이 없으면 김포는 이후에 늘어나는 인구를 충분하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명 이제 지옥철이라고도 하고 골병 라인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골병 라인. 이게 이제 정말로 더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 정말 이태원 참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예. 더 극심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옥철과 골병 라인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빠르게 예. 5호선 개통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예타 면제가 돼야 될 것이고 예.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 편입과 같은 경우는 지금 광명시 같은 20년이 더 넘게 걸리고 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메가시티 이런 것들은 저는 국가적인 아젠다로 확대되면서 이게 하루 아침에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 그나마 이제 골드라인이 이제 좀 개선되고 그다음에 5호선이 빠르게 확정되어서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은 뭐 예타 면제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예. 그래도 희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좀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 행정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만큼 모를 수는 있는데요. 네. 어떠한 행정 구역에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고 깔리는 거는 일단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그 행정 수장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즉 지하철 연장 문제나 도로 이런 것들은 김포시, 국토부, 서울시 이 세 아무튼 주체가 만나서 협의를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전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국가철도망 얼마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아내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 네, 김건희 여사가 양평에 네네. 지금 이제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요. 예.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건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가철도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5년마다 10년 단위마다 국가 철도망이든 국가 교통망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걸 수정하기 전에는 예. 상당히 해당되는 확정된 국가 철도망에 대한 거나 교통망에 대한 것들은 이제 고정되는 것이고 또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예. 저희가 재작년도에 예. 4차 국가 철도망 안에 5호선에 대한 것들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재검토 안으로 올라갔어요. 재검토. 그러니까 재검토의 내용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예. 바로 지금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서울시와 해당되는 김포시,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시 인천시 해당되는 지자체 간에 협의를 가져오라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강이라고 해서 대강위에서는 어쨌든 4차 국가 철도망의 재검토하러 올라갔으니까 예. 그 전제 조건에 해당되는 협의를 해갖고 와라. 예. 근데 그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인데 예. 인천 서구와 유정복 시장이 있는 곳과 예. 김포 간에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노선을 서구 쪽으로 더 많이 갖고 가고 싶어하는 인천시와 예. 김포시의 교통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다라고 예. 하는 입장이 4개역을 요구하는 인천과 예. 1개역밖에 못 준다. 인천 쪽으로는. 그렇게 되면 많이 주게 되면 김포 시민들이 예. 의미가 없다라고 예. 하는 것 간에 서로가 지금 협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예.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예. 이거를 먼저 지자체 간의 협의를 좀 하고 또 예. 양쪽 당에 있어서의 정확한 입장들이 좀 나와서 네. 빠르게 올해 내에 결정이 되고 이게 인천시 안으로 결정되는 것보다는 예. 김포의 교통이 훨씬 더 심각하단 말이죠. 예. 김포의 5호선의 노선의 입장으로 좀 확정이 되는 게 예. 김포 시민들이 정말로 예. 교통 문제에 조금 더 원활하게 예. 좀 더 이제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네. 제가 유정복 인천시장 이번에 주목을 좀 많이 받았죠. 네. 그리고 사실 김포시장을 역임하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김포의 상황을 모를 뿐이 아닐 텐데 지금은 이제 인천시장이라고 해서 얼마나 이제 그 인천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또 같을 거니까 이거 너무 단순한 작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자체 간의 협의가 필요하면 인천시장인 유정복 시장이 옛 정을 생각해서 좀 양보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나요? 이게 또 이제 네. 과거는 과거고 현실이 현실이고 그렇죠. 또 아니 그래도 김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이제 예. 국회의원까지 했었고 김포에서 그럼요. 재선까지 하셨고 네네네. 그다음에 인천시장이 되셨는데 통 크게 인천시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좀 배포 큰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 부동산 전문가 선생님이 여기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김포시의 현재,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이 이번 주에 개인의 자산 가치 증식이라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인 말인즉슨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 김포시 땅값이나 당신들 집값 올라간다는 얘기와 동일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이제 김포에 집이 있는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의 그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논의할 포인트는 아닌 것 같지만 다만 그런 광경을 보자니 계속 이제 땅값과 집값을 부추기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서 얼마나 들썩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부의장께서는 저희가 못 만났던 기간 동안에 혹시 좀 탐문이 되셨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매물이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나왔던 것도 이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김포의 부동산 시장 제가 네. 엊그저께 이제 시장을 이제 서울 편입에 대한 첫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예. 처음으로 꺼내는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꺼냈던 게 이제 부동산 예. 땅값은 아파트 값 좀 올라가지 않았냐 뭐 이런 농담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마도 이제 국힘당에서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욕망을 자극을 하는 예. 그런 접근이었다고 보는데 네. 지금은 일단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포시에 여러 가지 지금 당장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유불리에 대한 분석들이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이 됐을 때는 예. 이게 김포시의 외곽에 서울시로 편입하게 되면 서울시의 외곽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뭐 농담 삼아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는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 느낌이었었는데 강화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예. 아파트 광고를 낼 때 예. 만약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서울에서 5분 거리다. 강화에서 아파트 광고를 낼 때 그렇게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게 우프더라고요. 네. 예, 웃을 수도 없고 슬플 수도 없고 이게 네. 참 애매한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예. 그게 바로 저는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쉽게 그게 호가는 뭐 일부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예.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업자들의 입장들은 부동산 매매 자체가 되지 않고 예. 이미 나와 있는 것들도 매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김포에는 또 택지 개발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또 네. 지금 택지 개발에서 아파트 수요 공급에 있어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공급이 많아졌고요. 공급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아파트 시장에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호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터뷰의 가장 첫 질문이 이제 김포시에서 의원들 모시고 간담회 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 정도를 전해주셨는데 네. 제가 혹시 못 물어본 내용 중에 김포시장이 뭐 무슨 거짓말을 했다 이제 이 내용도 저한테 주신 게 있어가지고 네. 그 내용도 한번 짚어보긴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저희 첫 간담회 때의 내용인데 예. 그때 이제 많은 매스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네.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셨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앞서서 수요일 날 첫 간담회 전에 화요일 날 예.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통상적인 그 설명회 내지는 간담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때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중앙 언론에서도 그렇고 예, 관심을 예. 많이 갖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주민들이 아주 가득 해당되는 지역에 많이 오셔서 예. 설명회가 정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었는데 예. 이게 통상적인 간담회가 아니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냐면 예. 일반적으로 그런 간담회를 할 때나 설명회를 할 때 의회에 일정하게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예산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의회의 어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예. 근데 그거를 통상적인 간담회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분명한 것은 설문조사를 했고요. 예. 지금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서울 편입이냐, 북도냐, 남주냐 이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해서 행정구역 변경 선호도 조사를 했단 말이죠. 예. 이거는 특별한 그 설명회인 거죠. 저 설문지에서도 신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는 내용이 없었고 그냥 한 사람이
10장, 20장, 100장까지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예. 이런 것들을 준비를 다 해놓고 또 PPT 자료도 준비를 해서 지도를 띄워놓고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는 예. 그것이 통상적 일반적인 간담회 형태로 입대위분들과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였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이건 특별하게 기획된 설명회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뭐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실제 그 같이 취재하셨었던 장윤선 기자님이나 네. 저나 이제 다른 방송에서 우리 오강현 부의장께서 이렇게 실제 언급을 해줬다, 실상이 이랬다, 내막은 이랬다 이런 게 정말 많이 사실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그 홍철호 위원이 했다는 그 여론조사를 돌려봤는데 몇 %다 이런 부분도 실제 당원들 대상으로 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이 설명에 대한 부분도 너무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에 총선용 전략으로 국민의힘에서 기획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설명이 되는 부분은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뭐가 달라지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달라져서 좋으면 그만인데 달라져서 나쁘면 김포 시민이 이걸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시 편입이 되었을 때 김포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장점과 단점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준비한 자료도 있는데 네네네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규제 강화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예. 보는데요. 네. 이게 성장관리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는요. 저 보이시나요? 네네네, 잘 보입니다. 네, 김포구가 되었을 때는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25개 구가 다 과밀 억제 권역으로 되어 있고요.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시일 경우 현재 성장관리 권역으로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겁니다. 거기 나와 있지만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서울시는 김포구가 됐을 때 금지입니다. 아이고. 지금 택지 개발을 예정되어 있는 데가 김포시 같은 경우 10군데가 넘어요. 예, 예. 최소 5,000세대부터 10,000세대 이상이 되는 이렇게 택지 개발 지역이 공영 개발에 해당되는 공영 개발에 해당되는 것도 10군데가 넘는데 예.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일 당장 서울시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리고 택지 개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산업단지 신규 조성도 못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4년제 대학 같은 경우 이전을 못하게 됩니다. 현재 김포는 4년제 대학, 종교 대학 빼고는 없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2년제 대학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4년제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과 함께 같이 이전할 계획인데,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고요. 예. 그린벨트가 있는데, 집이라고 해서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김포는 굉장히 많아요. 예. 제 지역 고촌 지역만 보더라도 서울이랑 인접된 지역인데, 예. 거의 군사보조까지 포함하면 70% 이상이 그 지역이 바로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금 현재로 있다라고 한다면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예. 서울 편입이 되면 그린벨트 총량제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총량제에 묶이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린벨트 총량제에 묶여져 있어서 더 그린벨트 풀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예, 한계가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김포가 들어가게 되면 이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다. 신규 사업 같은 게 거의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재정 축소에 있어서도 네. 우려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건 그쵸. 예.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인구 규모로 따지면 관악구랑 유사합니다. 근데 관악구의 예산 규모를 보면 9,700억 정도가 되어요. 예, 예. 저희 예산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 1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예. 관악구 정도 예산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전형 같은 경우도 적용됐다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바뀌는 세에 대한 재산세라든가 등록 면회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겠죠. 예. 예.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건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50만 대도시가 되면서 네. 특례 적용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경기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예. 아까 말씀드렸던 택지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기부 체납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 인프라들을 이제 저희가
만들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50만 대소식을 그래서 갈구했었고 예. 굉장히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 이게 서울시로 들어가서 김포구가 되면 택지 개발을 전혀 못하게 되어요. 이게 서울시 권한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구에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다음에 예.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그 좀 아셔야 되는데 예. 예. 지금은 도로가 파손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에서 직접 도로과라든가 교통과에서 나가서 예.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바로 하게 됩니다. 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정상의 업무 42가지가 김포 구가 아니라 서울시로 이전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을 예. 우리 스스로가 못하고 서울시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42가지 행정적 업무가 예. 전부 다 서울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이게 재량권과 그다음에 자치권이 사라지게 된다.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정말로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는 저는 좀 더 판단이 명확하게 될 수 있다. 예. 아까 이제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예. 일부 상승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자, 이런 것들을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부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신중하게 주민들이 이런 정보들을 아시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섣부르게 접근하면 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애꿎게 많은 예. 피해를 주는 그런 바로 서울시 편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이 질문을 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시간 조금 괜찮으시죠? 네네, 회장님? 괜찮습니다. 예, 네.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한 3분 오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게 어쨌든 총선용 전략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분명히 이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김포 시민들의 의견이 반반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네. 실제 그런 여론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이게 총선에 실제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우리 부의장님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에 대한 전망이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뭔가 정책 프리미엄이라고 국민의힘에서 던져놨다가 자충수가 되는 꼴 아니겠습니까? 아닐까요? 일단은 그 전국적인 것과 서울 수도권의 전체적인 여론조사와 예. 각각의 지자체 내에서의 네. 조사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포 내에서는 어쨌든 이것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회를 비롯해서 공적인 어떤 그 입장에서 시장이라든가 예. 직접적으로 서울 편입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지금 설명회를 비롯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여론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여론 조정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처음에는 예. 저는 50대 50으로 봤는데 네. 지금 실질적으로 커뮤니티 내에서 카톡방이라든가 카페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면은 예. 굉장히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지역마다는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에 예. 사실 김포 지역 같은 경우는 예.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유불리에 대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토론회들이 얼마 전에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도 그런 토론회를 국회의원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이렇게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예. 지역에서의 어떤 총선도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도 예. 이런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설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더군다나 뭐 두 국회의원이 예. 가까울에 이제 박상혁 의원님과 김재영 의원님이 계신데 을과 갑에서 김기현 당대표 와 봐라. 예. 조경태 그 지금 테스크포스. 테스크포 TF팀 만들어서 이제 예. 위원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직접 김포로 와서 출마를 하라라고 예. 하는 것을 그렇게 권했습니다. 예. 이분들이 직접 와서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메가시티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예. 한번 정책적으로 예. 또 제대로 한번 맞붙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어쨌든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예. 이번 총선에 시민들이 김포 시민들이 불리하지 않고 또 삶에 있어서 안 그래도 척박한 삶을 살고 계신 김포 시민들이 예. 제대로 좀 평가받으면서 예.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제안들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유튜브님 여유롭게 살려고 김포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리석게 서울시 이름표 하나 붙여서 집값 오른다고 희망회로 돌리는 영끌자들 자극하는 시장이나 국민의힘 정치인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오광현 부의장 인터뷰하는 거 김포 국민의힘에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주셨고 소이라떼님 구구절절 설명하더라도 서울 편입되면 내 아파트 가격 올라간다고 믿는 김포 주민들은 설득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이미 욕망이란 기름에 불을 붙인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강공으로 맞서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민주당이 잘해주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주문까지 넣어주셨고 더불어서 오광현 부의장님 같은 분들의 또 목소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 우리 김포시와 관련된 거는 저희 11에서 엄청 주시를 하고 있을 테니까 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오광현 부의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